요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즐기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산책 문화,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복지특별위원회 박순석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요즘 정말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분들 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요. 특히 개 물림 사고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1,500에서 2,000여 건 정도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빈도인데 실제 제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에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2마리가 개 물림 사고로 입원하고 치료를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 마리는 갑자기 뛰어든 맹견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어요. 당시 반려견과 할아버지가 함께 산행 중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명사고로까지 또 악화될 수 있는 좀 위험한 케이스였죠. 개가 개를 무는 일도 빈번한가 보네요. 사람을 무는 경우 이상으로 개들 간에도 교상사고는 아주 빈번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개물림 사고를 보면은요, 보통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잘 안 했다던가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던가 주인의 불찰이 좀 많지 않습니까? 개물림 사고가 났을 때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특히 맹견에 의한 사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도 해가 되지만 동물도 위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의 견주가 보호의 의무 그리고 산책이나 외출을 다닐 때 목줄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부과됩니다. 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더 가중처벌되게 되죠. 네. 현재 동물보호법상에서는 도사견, 로또아일러, 피플테리어 그리고 이 외에 2종류의 개와 그 5종류의 개의 교작 관계에서 태어난 개들까지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물림 사고가 많아지면서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맹견을 키우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인가요? 네, 올 2월 17일부터는 맹견 소유주라면 반드시 개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람이나 개에 대한 배상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령이 부과되고요. 실제 1년 동안 그 보험료는 15,000원에 불과합니다. 꼭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이런 보험 가입이 좀 이제라도 의무화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반려견 주인들의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 개는 순하다, 안 문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사실 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큰 불안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주인들이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려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넓혀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반려인들의 책임도 그만큼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네. 간혹 민폐적인 상황들이 있죠. 나는 작은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작은 개지만 사람을 위협하거나 또 심지어는 개들 간의 다툼을 유발하는 개들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개들은 반드시 견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짧게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반려견을 위한 가벼운 입마개라도 착용을 해야 되는 에티켓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제 뭐 이런 주의사항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반려견을 집에만 둘 수는 없잖아요. 네. 굉장히 개들도 산책을 못하면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 좀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 산책의 에티켓이 중요하겠죠. 네. 먼저 견주는 짧은 목줄을 대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주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도 착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다중 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잠시 개를 안아주거나 또는 이동, 캐리어를 이용해서 개를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에티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려견도 또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반려견의 봄철 건강 관리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매년 한 번 예방 접종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종합구충제도 먹어야겠죠. 매달 예방하는 심장 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개의 건강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족들의 위생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네. 특히 최근에는 날이 따뜻해지니까 풀숲에는 진드기도 늘어나거든요. 이것 또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려견들이 풀숲을 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개의 수명은 사람의 1년을 사람의 수명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봄철이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개의 질병은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진료비 부담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진료비 부담을 가장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종합 검진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네, 검사를 받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복지특별위원회 박순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